이 공작새를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진화론 이론을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동물들 중심으로 이 진화론을 본인이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걸 이론화시키는데도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동물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적자 생존 이론을 확립하게 된 이 핀치새 이야기예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이제 핀치새가 사는데 14종이나 있대요. 핀치새가. 근데 원래 땅에 있는 씨앗을 먹던 나무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씨앗을 먹던 핀치새가 원래 그 조상인데 먹이에 따라서 핀치새가 14종으로까지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 계통도를 보면 뭐 선인장을 먹고 사는 핀치새는 어, 또 선인장을 잘 먹기 위해서 그 부리가 이제 변형이 됐고 진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을 먹는 핀치새는 과일을 잘 먹을 수 있게 이제 부리가 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에 있는 곤충을 꺼내 먹는 핀치새는 곤충을 잘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뾰족하게 이제 부리가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핀치새 연구를 통해서 같은 핀치새인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가 됐을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 생존 이론이 이제 환생이 된 건데, 적자 생존은 말 그대로 이제 환경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새들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만 먹던 핀치새가 이제 종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은 개체수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 핀치새들은 땅에서 주워 먹던 부리로는 선인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부리로 점차 진화를 하면서 선인장을 잘 먹을 수 있는 개체들은 진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종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못한 핀치새는 멸종을 했다. 이런 이론이 이제 적자생존 이론입니다. 근데 이 적자생존 이론을 확립을 하고 이 적자생존 이론에 딱 설명이 안 되는 동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동물이 바로 공작새입니다. 그죠? 이 공작새 이 날개깃은 굉장히 화려하긴 해요. 화려하긴 한데 어, 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길고, 그러니까 공작새 이 깃털 꼬리 깃털은 거의 공작새 몸집의 뭐 5배 이상이나 하는 무게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행하는데 굉장히 걸리적거리죠. 그 다음에 화려하기는 한데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윈이 적자생존 이론을 확립하고 나서 모든 동물들은 다 그 적자생존 이론에 부합되게 해결이 되는데 이 공작새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이 이 공작새만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난다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은 공작새의 이 화려한 무늬, 굉장히 몸집에 비해서 거대한 그런 이 깃털,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적에게 굉장히 쉽게 잡혀 먹을 수 있는, 눈에도 잘 띄고 그다음에 잘 날지도 못하는 깃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 쉽게 잡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새만 생각하면 다행히 짜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생존 이론에 설명이 안 되는 이 공작새를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됐냐면, 생존보다는 종족 번식에 너무 강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진심을 두고 공작새는 자기 유전자가 암컷에게 채택되기 위한 데다가 몰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 전략을 그쪽에다 쏟았기 때문에 적자 생존 이론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공작새는 특별하게 종족 번식, 짝짓기의 모든 진화를 퍼부었다. 이렇게 이제 우격다짐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 개발에 의해서 뭐가 밝혀졌냐면, 이건 이제 공작새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죠, 새 그림이. 공작새가 숲속에 있는 공작새, 숲속 나무에 앉아 있는 공작새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화가 아니고 미국의 풍경화가가 1907년도에 미국의 풍경화가가 실제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리면서 공작새를 그린 거거든요. 잘 안 보이죠? 공작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색은 숲속에서 완벽하게 보호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숲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보호색인데 공작새 암컷한테는 뚜렷하게 잘 보이는 색인 거예요. 패턴과 색이 특히 왜 큰 눈망울 모양의 그 원형 그 패턴 색이 패턴 무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작새 암컷한테는 굉장히 잘 보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 무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작새는 적자 생존 이론의 어느 동물보다도 부합되게 그 이론에 맞춰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작새의 뭐 화려한 색 있잖아요. 노랗고 파랗고 뭐 빨간 이런 화려한 색 있죠. 이런 색을 공작새의 천적인 고양이과 동물들은 구분을 잘 못한대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 먹이 사냥의 속도감, 순발력에다가 모든 진화를 쏟아붓기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 청천연색을 구분하는 능력에다가 그 온힘을 쏟지 않았대. 오로지 순발력, 빨리 뛰어가서 빨리 잡아먹는 날카로운 발톱, 날카로운 이빨 여기에다가 온갖 진화를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흑백 이미지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작새 입장에서는 천적이 흑백이지만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려한 색으로 주변 그 보호색으로 어, 진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암컷의 눈에 잘 띄는 그 아주 화려한 그런 둥근 눈 모양의 무늬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다윈이 이 골치를 아파했던 공작새 문제를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작새는 천적은 피하고 주변 환경과 위장에 잘 되는 색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해온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다윈이 공작새를 갖고 평생을 그냥 골치 아프다고 했는데 아주 단순한 거죠. 이 천재도 표범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는 거죠. 공작새의 천적인 고양이과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아마 쉽게 그 이론을 더 완벽하게 100% 확립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봤다면, 이 미국 화가가 공작새를 그렸잖아요. 그 사- 실제 현장에 가서 그랬더니 완벽한 보호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려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다면 쉽게 발견을 했을 건데 이 다인이라는 천재도 괜히 이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렇죠? 어, 천적인 고양이과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 그 현장에 가서 공작새를 관찰하지 못했다라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적자 생존 이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되는 현상이라는 건데, 이게 모든 동물에 적용이 되어 왔어요. 물론 앞으로도 미래 동물 사회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한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류인 인간한테도 역시 인간도 동물의 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적자 생존 이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여기에 함몰이 돼서 인간도 아마 진화가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인류를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들은 어떤 것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현대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것이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남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 불과 한 반세기 전에 그 대한민국 농촌 사회를 가보면 두레라는 게 있어요. 개라는 게 있고. 왜냐면 한 집안의 논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노동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뭐 길동이네 밭, 오늘은 뭐 개똥이네 밭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협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두레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랙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굉장히 간편해지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협업이 조금씩 줄어들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변에 보면 아마 뉴스킨 사업하는 우리들은 외로움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그다음에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칫 현대인은 외롭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그 착각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비즈니스가.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 그렇죠? 이런 데서 우리가 현장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한다면, 외롭다는 데 착안을 한다면, 미래의 인류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공감 능력, 역지사지 능력,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책 제목 중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을 현대인의 입장에서 풀이를 한다면, 그냥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규명을 해왔어요.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언어의 동물이다, 소통의 동물이다. 철학적으로 많이 규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현대인들이 갈급하고 하는 그 외로움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이 공작새 이론을 공작새 전략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과학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회사 입장이죠. 회사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서 과학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회사의 이제 그 음, 본분이라고 한다면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뉴스킨 회사의 제품을 갖고 승부를 거는 우리들은 마케팅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다정다감한 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가장 다정다감하냐?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에서 다윈이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왜 공작새는 저렇게 불필요하게 진화를 했을까 해결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현대 과학자들이 그걸 해결을 했잖아요. 가장 완벽한 보호색이고 어, 천적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보호색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비즈니스를 할 때 현장 공감 능력, 그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능력을 어, 많이 가지려면 다정다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항상 유쾌하고 명랑해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본인은 갇혀 있는 사회에 있지만 상대방이 갇혀 있는 사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없거나 만났는데 유쾌하지 않고 명랑하지 않거나 암울하고 뭐 슬프고 굉장히 그 같이 있기가 좀 불편한 상대다 그러면 안 만나려고 들죠.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뉴스킨 제품을 갖고 마케팅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외로움에 근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적자 생존 이론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음, 인성이 경쟁력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인성은 장시간 동안 드러나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딱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고 말아요. 그죠? 근데 딱 한 번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항상 사회성이 강하고 유쾌하고 명랑해야 되는 것. 이게 아마 리스킨 비즈니스라는 우리들 입장에서 적자생존 이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랑한 것은 스킬입니다. 유쾌하고 명랑한 것은 본능이 아니고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우리가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